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 지금 현재 어디 사장님은 지금 외국에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운동차 나가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영본부장님 나오셨네요. 네. 예. 그 작년에 뭐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 항만 단지 비리 적발 문제, 뭐 로또 입주다, 또 배우 단지 뇌물로 얼룩되었다 해서 뭐 시세 100분의 1의 임대료, 최장 50년간 사용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생긴 그 아마 배우에는 아마 입주업체 뭐 혜택을 많이 주는 모양이죠. 예, 실제로 입주업체가 받는 혜택은 임대료 적용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또는 그 외국인 투자 규모에 따라서 임금 부지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임대료가 적용돼 있고,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의 특성상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 개편을 좀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임대료는 이제 점차 개편이 되고요. 연차적으로 임대료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주어서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예, 혜택을 받아가게 주시는 건데, 예. 그러다 보면 또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특혜다, 유착이다, 비리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단기적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이 사회가, 국가 사회가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가면서 발전도 해야 되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런 어떤 수혜와 비수혜 간의 차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어떤 비리 문제가 개입되면은 결국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전에 운영본부장 했던 황성구 운영본부장, 네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은 뭐 특별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에는 입주업체 임원이었죠, 거기 항만단지에. 황성구 본부장이. 입주업체 자체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물류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성구 운영본부장이 다른 운영본부장과 달리 임기가 4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분만 임기 4년을 이렇게 주었어요? 정확하게는 임기 3년을 마치셨고요. 이 항만공사의 제도에 의하면은 임기가 이제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지적받고 있는 문제, 현재도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도 좀 능동적으로 개선책을 찾고 또 바르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도 우리 부산항만공사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동측 부두 바닥 콘크리트를 깎아내는 공사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동측 부두는 기존의 사부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건설하고 있는 부두입니다. 그런데 여객선 부두에 비해서 저희가 한 20cm 정도 화물 부두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약 1m 이상의 그 자체 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 가능한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시범 기간에 해보니까는 그렇게 해서는 그 선사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20cm에서 30cm의 그 바닥을 다시 까내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어떻든 거기에 지적되고 있는 것 보면은 말이죠. 부두 바닥 높이가 이곳을 이용하는 선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기둥 간격에도 문제가 있다. 검사대까지 가는 동선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쾌속선 접안시설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받는 이유는 당초 이 설계나 구상을 잘못한 데서 이렇게 비롯된 거죠. 네, 당초에 설계가 운영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지를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기업이시니까,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고, 당초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수요를 예측을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뭐 공사하다 보면은 비용도 들어가지만은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계속 초래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최종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업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님이 지금 처음 국회에 오셨습니까? 작년에 울산에 갔을 때 국정감사 갔을 때가 공모 중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처음 데뷔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항만공사는 지금 따로따로 지금 법인체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울산, 인천, 부산, 여수광양 이렇게 하는데 그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항만공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 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통합의 논리는 관리를 뭐 이런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관리의 어떤 그 이점보다는 각 항만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울산 항만공사 같으면 저희는 액체 화물을 주로 하는 그러한 항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각 항만별 그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애초에 그 항만공사를 만들 때는 그 지자체와의 어떤 그 같이 동반해서 사업을 하고 뭐 성장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와의 그런데 관계를 이제 그런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항만공사에 따라서 한쪽은 부채를 몽땅 안아가지고 운영에 정말 터덕거리고 애로를 겪고 있는 항만공사도 있고 이제 여건의 차이지만은 예. 또 어떤 데는 뭐 성과급잔치가 벌어지는 항만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보면은 좀 같은 나라 안에서 어디는 부채 덩어리로 꼽사득이고 어디는 그냥 성과급잔치가 벌어지니 같이 항만공사 다니면서도 서로 어떤 위화감,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성과급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채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여기 오늘 해수부에서 어느 국장이 나왔죠? 아까 박 국장, 어디 항만국장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누가 나오셨어요?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앞에 발언 대로 한번 보셔보세요. 그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좀 저도 포함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검토가 어느 상태입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리의 어떤 통합 측면에서 뭐 재정 절감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주변 배후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그 운영상 효율성 측면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뭐 통합은 용역도 하고 그랬던가요?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제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하나 보내줘 보세요. 저한테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협 중앙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 국정감사 때 우리 정읍은 사실은 그 수협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 정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읍의 그 수협 조합원들이 대개 지금 부안으로도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고창으로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읍에 있는 대다수 분들은 부안 수협보다는 고창 수협으로 합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마 행정처리라든지 또 이 지리적인 여건상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결정을 좀 해주시죠. 그 정읍에 살고 있는 그 수협 조합원들을 갖다가 부안 수협 소속보다는 고창으로 좀 조정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예, 그 부안수협에서는 아마 5월 12일 날 뭐 이사회를 개최한답니다. 예. 그래서 업무구역 변경 여부를 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조합원 수가 부안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뭐 총회 열어 가지고 결정해도 부결될 거예요. 그 정읍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안 수협에서. 그러면은 뭐 우리 그 수협법 같은데 봐도 우리 중앙회장께서 해수부 장관한테 건의 요청을 해가지고 정관이나 규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이런 문제까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다 맡겨놔가지고는 그 의결을 기대해가지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 하겠습니다. 그 조합장 두 분을 불러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예. 해수부에 건의해서 뭐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어청도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군산에서 가는 섬인데요. 여객선으로는 한 2시간 반쯤 걸리는 멀리 떨어진 섬인데 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특히 낚시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타격을 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낚시업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산업법에 보면은 66조에 따라서 면허라든지 허가 또는 신고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또 양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낚시업 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해경에서도 단속을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래서 수협 중앙회 차원에서도 뭐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게 섬 주민의 섬으로부터 5m 간격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거를 예. 그걸 한번 우리는 그 250m 정도를 거리로 제한을 두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소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